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레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인바운드 회복 지속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인바운드 회복 지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파라다이스가 어떠한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파라다이스한테 부담이 됐던 것이었죠. 바로 인스파이어의 카지노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마카오 정기 규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파라다이스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러한 리스크가 좀 해소된다는 이런 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인바운드 회복의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러한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은 한눈에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과거의 파라다이스의 차트를 정확히 좀 간단하게 보시면 8월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급등을 한 이유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허용을 하면서 인바운드에 대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과거의 사례처럼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바운드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전망은 어떠한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기간의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러한 순서대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파라다이스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이 2월, 3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 VIP의 성장과 더불어서 중국의 매스 고객에 대해서 이 수익성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앞으로 두 가지를 봐야겠죠. 리스크적인 측면을 해소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여행객, 그리고 VIP들의 증가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적인 측면 먼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 리스크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스파이어 카지노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마카오 정기 규제입니다. 마카오 정기 규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마카오 정기 규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미국 자본 밀어내기를 하는 상황 때문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주위에 카지노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좀 가서 할 텐데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거리가 2118km로 카지노가 설립된 국가 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또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인스파이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면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이고요. 뭐 규모도 굉장히 큽니다. 150개 이상의 게임 테이블, 390대 이상의 슬롯 머신, 뭐 이런 등등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의 이용객들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용객이 이탈하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앞서 본 2월, 3월의 카지노 실적을 보시면 상당 부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영향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면요. 최근에 발표된 이런 파라다이스의 외국인 카지노 2월, 그리고 3월의 실적을 제가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영향은 바로 인스파이어는 국내 첫 미국계 카지노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계 카지노의 마케팅의 강점을 가진 고객군이 기존 국내 카지노 사업자들의 주요 고객군과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리스크는 지금 현재 좀 해소가 된 모습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인스파이어 개장에 따른 단기적인 타격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낙수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스크가 현재 해소되면서 좋은 카지노 실적을 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을 봐야 될까요? 최근에는 이러한 리스크 우려에 대한 해소,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금폭으로 올랐는데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은 실적적인 측면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인바운드 즉 여행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던 모습을 보여준 것을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 현재도 여행객이 증가할 수 있을지 현황과 전망을 아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또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을 좀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7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1분기에 중국 노선 여객 같은 경우에는 286만 명대로 집계가 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7.4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또 늘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노선에 대한 수요가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운항을 재개하거나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카지노를 원하는 이런 매스라든가 아니면 VIP 고객들이 이러한 비행기에 두던 운항을 증편을 하면서 예, 더욱더 많이 오는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골든 위크가 있죠. 바로 4월 27일부터 5월 6일에 이 골든 위크가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일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가 한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의 VIP 여기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었는데 골든 위크로 인해서 일본의 매스 일반 고객까지 증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앞으로 카지노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국 이제 일본의 인바운드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거의 사례처럼 이 주가가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일본의 골든 위크 그리고 중국의 여객수 증가와 더불어서 중국도 이제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런 연휴 효과로 한동안 인바운드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된 일본 VIP 마케팅 역량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중국 매스 고객 유인에 대한 전략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 고객의 증가 그리고 그 증가로 인해서 카지노 실적의 증가까지 제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들 다수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카지노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동평균선 바로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 저항을 받았던 장기 이동평균선 바로 481선은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재 좀 지수가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지수의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영향과 더불어서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서 저항 지지를 받았던 13,700원대에 수입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 부근대가 이동평균선, 장기이평선 60에서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고 하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거를 보시면 연기금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적인 기간의 이런 수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향후에도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파라다이스의 인바운드 여행객의 증가 그리고 리스크 해소 두 가지를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